안녕하세요. 월 매출 4억 계시나 김천재이자 월 1,000만 원을 벌게 해줄 남자 산타 강사 천쌤입니다. 오늘은 본 강의 12회차로 예비 자영업자분들을 위해 1억 매출 떡상 전략에 관련한 강의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초기 매출 상승 전략. 이제 우리가 오픈을 해서 한참 이제 영업 중이시잖아요. 초기에 이제 매출이 계속 발생하고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초기 매출을 계속 상승시키는 전략을 계속 도입을 해가지고 매출이 계속 늘어날 수 있도록 잘 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첫 번째로는 누가 만들어도 똑같은 레시피가 중요합니다. 효심 유지의 중요성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어떤 날, 어떤 시간대에 누가 만들어도 항상 메뉴는 동일하게 나와야 돼요. 그리고 초심의 중요성도 똑같은 메뉴의 양, 그리고 퀄리티, 그리고 서비스 뭐 이런 것들도 계속 똑같이 유지가 돼야지 언제 어떤 손님이 방문하시더라도 똑같은 서비스로 만족을 하고 돌아가시게 되는 거거든요. 약간 맛이 달라졌다거나 아니면 작은 서비스를 놓쳤거나 그거에 되게 서운함을 느끼면서 그냥 마음 돌아서게 되는 거거든요. 한번 돌아서게 되면 절대 쉽게 돌아가지 않게 되기 때문에 거듭거듭 강조해드리지만 기본을 항상 지키고 초심을 지키고 맛, 서비스, 퀄리티 뭐 이런 것들을 항상 똑같이 유지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만 잘하셔도 매출은 자연스럽게 계속 상승 곡선을 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선생님 질문이 있는데요. 한번 돌아선 손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없지. 왜냐면 손님이 어쨌든 불만족하고 안 오는 걸 어떻게 알아? 아니잖아. 그러니까 안 돼. 없어. 그래서 처음부터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손님들은 큰 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기본 만족감을 주면 계속 오게 돼 있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해. 엄청 유명해지면 되지. 핫플레이스로 등극한다거나 맛집으로 등극한다거나 뭔가 유명세를 타잖아? 주변 사람들이 권유를 한다거나 지나가다 봤는데 손님 원래 별로 없었는데 왜 이렇게 줄이 서 있고 막 이럴 수 있잖아. 그러면 꼭 다시 한번 방문해보고 싶거든, 사람의 심리가. 그렇게 되면 손님들은 다시 한번 올 수는 있는 거지.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메뉴가 훨씬 잘 나가고 어떤 메뉴는 좀 안 나가고 뭔가 부족함 뭐 이런 것들을 데이터화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걸 토대로 해서 콜이나 배달 메뉴를 재구성하는 방법,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뭐냐면 지금 메뉴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신규 메뉴 개발을 계속해서 정말 괜찮을 만한 메뉴는 또 출시를 하고 그걸 또 검증을 해보고 이렇게 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면 초심의 유지 그리고 새로움이 더해지면서 매출은 올라가게 될 거라는 거, 이 점 꼭 알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콜 배달 메뉴 재구성이라는 게 정확하게 좀 어떤 건지 좀. 기존의 메뉴들이 있잖아. 그 메뉴 구성을 하지. 그러니까 기본 메뉴들이 있고 단품 메뉴들이 있고 세트 메뉴라든가 혼술 메뉴라든가 이런 거 이제 구성을 했잖아. 그게 다 성공하라는 보장이 없잖아. 잘 나가는데 잘 가는 대로 이유가 있고 안 나가는데 안 나가는 데 이유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걸 파악을 하라는 거지. 그래서 재구성을 하라는 거야. 신규 메뉴 출시는 말 그대로 새로운 메뉴를 계속 개발해서 신규 메뉴를 출시하는 거. 오케이? 1억 매출 달성 전략. 1억 매출을 찍을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한번 좀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배달을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가정 하에서는 배달앱 카테고리 내에서 맛집 랭킹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상위 노출이 당연히 돼야 되는 거고요. 예전에는 그냥 일명 깃발 따먹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깃발을 많이 꽂고 하면 많은 노출이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에 상위에 노출되는 이런 게 기본 로직이었다면 지금은 배달비 전쟁이에요. 현실적으로 보면 배달비가 어떤 가게가 얼마만큼 더 많이 받냐 적게 받느냐에 따라서 배달 건수 자체가 확확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달비 전략을 잘 짜야 되는 거가 있고요. 거기에 받침해서 당연히 메뉴라든가 이런 서비스의 동일한 퀄리티는 좋아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배달 건수, 누적 주문수 뭐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배달의 1등을 찍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면 1억 매출을 찍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손님을 줄 서게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웨이팅을 할 수 있게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영향력 있는 건 결국에는 시그니처 메뉴를 터트려야 돼요. 손님들이 봤을 때 와 이거 뭐지? 이거 진짜 먹으러 가고 싶다. 그래서 실제 매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시그니처 메뉴를 터트릴 수 있느냐? 자, 이거는 가격, 맛, 비주얼, 양 이 네 가지를 동시에 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 기본으로 했을 때 손님들이 와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일단 본인들이 어떤 메뉴를 개발했을 때 실질적으로 내가 손님의 입장에서 이걸 보고서 와 그리고 진짜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느냐 아니냐 거기서 시작하시면 돼요. 그리고 직원들 그리고 지인들한테 테스트를 좀 해보세요. 10명 중에 7, 8명 정도가 진짜 와 소리가 나온다면 그거는 도전해보시면 충분한 효과를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1억 매출 달성 과정. 제가 직접 매장에서 1억 매출을 달성했었을 때의 과정이나 그 썰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예전에 제가 시그니처 메뉴를 하나 빵 터트린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매출이 한 7, 8천 정도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1억을 찍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데 홀에서도 제가 일을 했었고 주방에서도 일을 했었거든요. 그 경험을 토대로 하면서 지속적으로 디벨롭 시키는 시스템 구축을 계속 해 나가고 있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신메뉴를 계속 출시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배달 환경이 계속 변하거든요. 변화에 따른 제가 신속한 대처를 막 했었거든요. 깃발도 자주 옮기기도 하고 분석하면서 그리고 어떤 것들을 더 잘 나가는지 어떻게 해야지 더 고객들이 만족하는지 리뷰 분석하고 서비스는 어떻게 줄까 여러 가지 것들을 계속 변화를 주면서 노력을 했던 그런 경험도 있고요. 매출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직원 수도 늘어나지 않겠어요? 그 친구들의 능력치를 끌어올려주기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트레이닝을 한 적도 있어요. 트레이닝이란 게 뭐냐면 이 친구가 기존에 요식업을 했지만 너무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요식업 업무 능력치만 있지 중간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대부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관리자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런 것들을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그들과 얘기하면서 트레이닝을 시켜준 기억이 납니다. 이런 적도 있었어요. 배달을 혼자 이렇게 포장을 하는 일인데요. 하루에 200개를 저 혼자 계속 한 적이 있었거든요. 손으로는 포장을 하고 눈으로는 주방팀이 메뉴를 잘 하는지 체크를 하고 뒤로는 홀 팀이 돌아가는 그거를 뒤에 눈이 달린 것처럼 막 느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냐면 초창기에 계속 사장님은 매장에 계속 계셔야 돼요. 그러면서 본인이 일단 최고의 프로페셔널이 되셔야 되거든요. 그만큼의 능력치를 먼저 자기가 가지고 그래야 어떤 직원이든 어떤 부분이 부족하거나 할 때 얘기를 해줄 수 있고 트레이닝을 시켜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노력이 다 있어야 1억 매출이라는 게 달성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심지어는 제가 직원들 배치도 좀 관여를 한 적이 있었어요. 대부분 가게를 보면 입구 쪽이나 한쪽 구석 이런 쪽에 직원들이 다 몰려 있거든요. 근데 저는 입구 쪽에 있고 그 다음에 저 안쪽에도 한 명을 배치를 하고 그러면서 신속한 대응을 했다는 거죠. 혹시라도 웨이팅 걸렸을 적에 손님이 나가면 이 입구 쪽에서 구석까지 가는 시간이 또 있잖아요. 그거 하면 막 1분, 2분이 더해지는 건데 기다리는 손님들이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배치를 해서 신속하게 세팅한다거나 그리고 책임자의 역할, 카운터의 역할 거기까지 신경 써가면서 자리를 좀 배치하는 게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루는 이제 저희가 이제 웨이팅이 60팀 막 이렇게 있었던 적이 있어요. 특히 금요일 한계치가 8시 반 정도 8시 반이 지나면 웨이팅 안 하세요. 왜냐면 너무 배고프기 때문에 다른 근처 가게를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60팀 웨이팅 중에 55팀을 받은 적도 있었어요. 그만큼 디테일하게 모든 것들을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 손님들이 찾아와 주시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감사하기 때문에 저는 웨이팅 손님을 한 팀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1억 매출을 찍고 나서 그때 당시에 제 지인 동생들이 비슷한 카테고리의 요식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한 친구는 건대, 한 친구는 수락산 쪽에서 하고 있었어요. 건대는 30여 평 정도 되는 가게에서 월 매출 한 3천 정도 나왔었고요. 수락산에 있는 동생은 15평 정도의 가게에서 월 매출 한 2천 정도밖에 안 나왔었거든요. 그 두 친구들한테 컨설팅을 해준 적이 있어요. 직접 우리 매장에 와서 메뉴 교육도 시키고 시스템 교육도 시키고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충분히 알려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매장에
매출 변화를 봤는데 3천만 원 했던 건대 매장은 그 이후에 1억 2천까지 매출을 찍게 됐고 2천만 원의 수락산 매장은 1억까지 매출을 결국 찍게 되는 그런 실제 사례를 제가 경험한 바가 있었거든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먼저 해서 효과를 봤고요. 제가 효과를 본 거를 또 다른 매장에서도 적용을 해봐서 그 친구들도 효과를 봤잖아요. 이제 여러분들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참고하시고 많이 적용하셔서 1억 매출을 달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자영업 성공기 13회차 1억 매출 떡상 전략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월 1,000만 원을 벌게 해줄 남자 3타 강사 천쌤이었습니다. 자영업 성공기를 세상에 널리 전파하라. 자세널전.